헌법 조문 먼저 봅시다. 21조. 21조는 특징적인 규정이 하나 있어요.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해놓고 2항에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 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허가, 검열죄, 또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헌정사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몇 차에 들어갔죠, 여러분들? 몇 차에 들어갔습니까? 제가 숫자로 외워야 된다 그랬죠? 몇 차? 손가락 표시해 주세요. 몇 차예요? 허가제, 검열제, 금지. 몇 차? 몇 차? 3차. 3차.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다 삭제 몇 차 됐습니까? 삭제 7차. 그렇죠? 그리고 다시 부활한 거 몇 차? 9차. 3, 7, 9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조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이 21조 2항에 옆에다가 써놓으면 되겠죠. 3, 7, 9. 3차에 들어왔다가 7차 삭제, 9차 부활. 뭐랑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는 재헌헌법에 있다가 그렇죠? 7차에 삭제됐다가 8차에 부분 부활됐다가 9차에 완전 부활됐다. 하나 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는 그렇게 조문에서 그렇죠? 규정하는 것이 3, 7, 9다. 이 언론 출판의 자유가 출제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정사 어렵게 낼 것 같고 그러면 헌정사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 379, 21조 2항 헌정사가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수영하고 OX로 나오면 그거 모르면 무조건 틀리잖아요. 그렇게 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헌정사는 그렇게 나오면 틀릴 수 있으니까 기억하십시오. 379. 요즘 요거를 헌정사를 자꾸 출제하는 걸 보고 아 교수님들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내면 이 헌정사 무조건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조 드리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21조 4항에 보면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 권리 등을 침해서는 아니 된다. 침해하면 배상, 무슨 민법 규정 같은 규정이 있죠. 이거 좀 특이하죠. 그런데 이 규정이 뭐다?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죠. 보호 영역에는 포함된다고 봐야 되지 보호 영역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 21조 4항 관련된 그 표현. 그것도 너무 많이 기출되고 중요한 질문이죠.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중에서 특히 방송의 자유는 쭉쭉쭉 이중적 성격이 있다 얘기하죠.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객관적 규범 질서로서의 제도적 보장 성격을 함께 갖는다. 따라서 주관적 자유권 영역 외에 그 자체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실체, 조직, 절차적 형성 및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객관적 규범 질서 영역이 존재한다. 19년 서울 7급에 나왔고 21년 법무사 시험에서도 또 이 부분 기출됐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은 싸그리 다 들어온다죠. 모든 형태의 표현이 들어온다. 두 번째 줄, 소극적으로 침묵하는 자유도 포함되고 네 번째 줄, 익명 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또 상징적 표현, 그렇죠? 정치적 주장을 표시 상징하는 복장을 착용하는 행위도 상징적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상업 광고 당연히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 다만 비례 원칙 심사에 있어서 완화된다. 그러나 여전히 사전 검열 금지 원칙 21조 2항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기출 어마어마하게 됐죠. 광고와 표현의 자유.
광고물도 사상, 지식,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보호 영역이 된다. 손가락 보며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정. 그쵸? 내 차에 타인의 광고 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허펀이고. 세종시에서 5개 광고물은 1개만 해라 라고 하는 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 사업 사장님의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밑에 기출 OX 보세요. 상업 광고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면서 동시에 직업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도 속한다. 정답 맞죠? 왜죠? 광고를 통해서 뭔가 표현도 하고 한편으로는 광고하는 이유는 뭐야? 돈 벌기 위한 거죠. 직업 수행의 자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광고 금지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침해라고 봤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업 광고는 다만 피해 최소성 원칙 단계에서 완화 심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의료인들을 일률적으로 의료 광고 못하도록 했던 그 규정, 그것이 비례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라고 봤네요.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한다, 위헌. 그래서 이 위헌 이후에 이제는 의료인들이 의료 광고를 하게 된 거죠.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이게 의료 광고 금지입니다. 전체 금지. 이것은 위헌.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면 비교 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 광고. 당연히 금지하는 게 맞죠. 이것은 합헌. 익명 표현. 익명 표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 줄 인터넷 실명제, 본인 확인제의 전면적 실시는 위헌이라고 봤다. 반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인터넷 게임물, 이동통신 전화, 휴대전화 가입 등에서 본인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합헌이다. 라고 봤죠. 위헌인 거 2개 소개 이제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 제도 자체는 2012년에 위헌 판결이 났다. 표현의 자유에는 익명 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은 의사 표현의 전파 형식의 하나로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본인 확인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그 업자의 언론의 자유도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손가락 보면 인터넷 게시판의 본인 확인제를 규율하는 법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 또 내 정보 내놔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 그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침해한다. 아까 우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판례로 봤죠. 두 번째, 같은 취지, 이게 최신 판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을 요구하는 것 역시 선거운동 기간에는 더 허용해줘야 된다는 거죠.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침해다. 그리고 우리 경찰 시험에서 OX 보면 익명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자체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규제될 필요가 있다. 맞죠? 이 지문 이 판례에서 나온 것입니다. 최신 판례 21년 판결에서 나온 표현이다. 익명 표현이라고 무조건 규제할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이 예상될 때 규제해야 되는데 선거운동 기간 중에 무조건 실명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음란 표현은 과거에는 포함 안 된다고 봤지만 판례 변경해서 음란 표현이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 내에 있다라고 바꿨죠. 아래 판례 보면
음란 표현이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음란 표현은 하나도 보장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마저도 부인하게 될 위험성이 너무하다. 따라서 이제는 음란 표현 역시 보호 영역 내에 있다고 보고 다만 제한하자 이렇게 합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보호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하는 거, 이 음란 개념은 명확성은 위반되지 않고 음란물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은 되지만 제한할 수 있고 합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음란 표현도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이 있다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이 손가락 이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헌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또 가상의 같은 취지 아동 청소년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거 처벌하는 거 합헌이죠. 명확성 원칙 위반도 아니고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이다. 차별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 다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표현의 경우 보호 가치가 매우 낮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이해하고 있죠. 판시하고 있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안에서 판례에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도 보호 영역은 들어온다. 다만 제한된다. 음란 표현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손가락 보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인권조례가 혐오 표현 쓰지 말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것은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아 합헌 이렇게 봤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용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 전달하는 것 외에 이건 기존의 언론 출판의 자유고 이제는 알 권리, 보도기관의 자유, 책무, 액세스권, 반론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표현이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특정된 상대방은 통신의 자유입니다. 자기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 특정된 상대방이면 통신의 자유라는 것들과 구분된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되고 밑에 보면 표현의 자유는 내용, 정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 전달, 전파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다. 이거 여러분들 기출 60일 지문에 한번 넣어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출지문입니다. 이 부분도. 종교, 양심, 학문, 예술은 혼자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드러내는 게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사표현, 전파, 정보, 신문의 자유, 방송, 방영의 자유가 있는데 그 표현, 전파의 매개체는 제한이 없다. 그렇죠? 모든 담화, 연설, 토론, 연극, 방송, 음악, 영화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의사표현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2번 의사표현 전파의 자유. 의사표현 전파의 매개체는 제한이 없어서 청소년 이용 음란물 또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인터넷 정보도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도 순간에 깔릴 수 있겠죠?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옵니다. 다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 역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가 된다. 노동단체 사건. 여러분들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활동하는 것은 단결권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경우는 단결권이 아니라
의사 표현의 자유 21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노동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근로 조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단결권이지만 33조에 보장되지만 뭐 내가 뭔가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겠다. 이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21조에 의해 보장받는다는 것이죠. 손가락 보면 노동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고 노동단체가 정당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거 노동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헌이었습니다. 같은 취지. 이거 좀 기억합시다. 별표.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당에 대해 후원을 금지한 거. 이거 왜 위헌인데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못 하세요. 이거 자꾸 기출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이걸 기억을 못하는 판례 좀 백배 판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위헌이 낮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정치 후원 기부가 가능해진 거 옛날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군데서 나와요. 표현의 자유 침해이기도 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이기도 하고 8조 1항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이기도 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당 활동을 위해서 자금을 모금하는 거 요거 정당 내부 활동에 속한다라는 지문이 나오잖아요. 정당 활동의 자유,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거 16년, 19년 지방 7급 시험에서 연달아 출제했고 18년 법원 9급에서 나왔고 여러분들 최신 기출에서도 여러 번 나왔는데 여러분들 자꾸 이 판례 헷갈려 하시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밑에 정치자금법 연역을 보면 노동조합 정치자금 기부 금지에서 위헌을 했죠. 그런데 잇따라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이 생기니까 현재는 뭐다?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을 모두 금지하고 있고 이것은 합헌입니다. 별도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법인 단체 또 외국인도 못합니다. 누구만 국민인 개인만 정당 후원회를 통해서 2천만 원 한도로 기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금지는 정당의 자유 침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위헌입니다. 위헌. 헌법불합치. 자, 집필행위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은 의견의 자유, 의견 형성의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 전파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 집필, 그렇죠? 교도소 안에서 글 쓰는 행위, 이것은 뭐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런데 이거 뭐 어떤 판례에서 나오겠어요?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가 금지처분을 받은 경우 아까 집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그 경우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거야. 통신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제한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집필 역시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례 우리 기출 60일 작전에서 봤던 기출 지문이죠. 공직선거에 있어서 전부 거부 표시 방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정치 의사 표현 등을 국가가 소극적 금지나 제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 부분 국가에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이게 기출이죠. 따라서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에 유권자 전부 거부, 나는 싹 다 싫어, 다 X 치고 싶어 이런 것까지는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려면 그냥 기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전부 거부 의사표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보죠.
내용이 아예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운동의 자유. 이것도 여러 번 강조드렸죠. 가운데 부분.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받는다. 다만 제한될 수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여러분들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공직선거면 선거권에 의해서 보장도 됩니다. 그리고 이 21조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장돼요. 반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선거는 공직선거권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 경우는 그냥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만 보장되고, 하나 더, 단체 결사의 자유에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 보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두세요. 선거운동의 자유가 공직선거인 경우에는 21조, 그 다음에 24조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고, 지역농협, 농협, 새마을금고 선거다 이러면 21조 결사의 자유, 또 21조 표현의 자유 이렇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판례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낙곰수 사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도 위반되고,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봤습니다.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기억해야 돼요. 아까 정당의 후원의 금지 사건이 위헌인 것처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놓치는 판례 중 하나죠.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낙곰수 사건 위헌입니다. 우리 뒤에서 이제 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를 선거권에서 또 배우죠. 선거기간, 선거방법,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을 선거권 판례에서 배우는데, 이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에 관련도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한 것처럼 표현의 자유도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오면 이 선거운동 관련해서 나올 수 있겠죠. 왜? 최신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위헌이 많이 났잖아요. 선거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거. 야, 좀 화려하면 어때? 현수막 좀 치면 어때? 어깨띠 좀 매면 어때? 라는 것들을 그동안 다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거 지나치다 위헌이 줄줄이 위헌이 났기 때문에 이런 판례들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같이 나올 수 있죠. 대표적인 판례가 이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사건이 위헌이 났었고, 이 판결은 사실 상당히 중요했던 판례였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밑에 인터넷 언론사의 대선거 일정 90일부터 후보자 명예 칼럼 등 게재를 제한하는 것. 이것도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입니다. 그래,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번 목적은 알겠다. 그런데 이 선거 보도의 자유를 최대한 좀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바로 2번 90일부터 선거 너무 길잖아요. 3개월 내내 칼럼을 일제 전면 제한해버리는 것은 불공정한 선거 보도로 보기 어려운 것까지 제한한다는 점에서 너무 광범위한 제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판례에 인터넷 언론사가 3개월 동안 후보자 명의 칼럼을 게재 제한하도록 한 거 위헌이고, 우리 이미 22년 경찰 1차 시험에 이 판례가 기출이 됐고, 이번에 23년 국회 8급 시험에서 또 기출이 됐습니다. 손가락 보면
같은 취지, 지역 농협 이사 선거에 전화, 컴퓨터 통신 선거운동 방법 제한하는 거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반면 새마을금고는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죠. 뒤에 또 나올 거고. 두 번째, 비교 판례 세 번째 나와 있죠.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금지한 거 합헌이다. 비교해서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결론이 갈렸습니다. 달랐어요. 두 번째, 요거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 선거일까지 인쇄물 배부 금지 요거 합헌이었다가 헌법재판소 최신 판례로 헌법 불합치로 판례 변경됐다고 했죠. 봐요. 최신 판례. (7월 21일) 이게 여러분들 최신 판례 84페이지입니다. 보면 47번 현수막 급압구 광고물 설치 개시, 급압구 표시물 착용, 벽보 개시, 인쇄물의 배부 개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에서 현수막 광고물 표시물 착용을 금지하는 거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봤고, 두 번째 벽보 개시 인쇄물 요게 여기입니다. 벽보, 인쇄물 배부 게시를 금지하는 이 나 부분이 여기 비교 판례 변경 사안이에요. 정식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다만 확성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봤죠. 85페이지 나 볼까요? 인쇄물 배부 금지 조항. 목적의 정당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벽보 인쇄물은 투입되는 비용이 적어서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 문제가 크지 않다. 또 종류나 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장기간 일체의 벽보 인쇄물 배부를 금지 처벌하고 있어서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즉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죠. A, B 단계는 인정되고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으로 정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부분이 판례 변경 사안입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 83페이지 메모해 두시고 판례 변경됐다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 권리 액세스권은 이제 페이스보고 보도 방송의 자유의 이중적 성격 넘어가고 밑에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언론시설, 기관시설 법정주의가 있죠. 21조 3항에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것이 우리 대학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있듯이 언론기관 시설의 법정주의도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21조 3항. 그런데 여러 가지 법률이 있고 정기 간행물은 등록해라. 방송을 하려면 허가받아라. 대기업의 일반 일간신문 소유는 제한하고 있고 뉴스 통신도 허가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합헌입니다. 그런데 위헌 단계 몇 가지 있어요. 이중 미디어가 방송 뉴스를 방송 신문을 겸용 금지한 것은 합헌인데 위헌 단계 이 부분이죠.
동종 미디어 간 일률적 경영 금지. 신문은 국외 왜 못해? 헌법 불합치 결정 났다. 이종 미디어 간 경영 금지법, 동종 미디어 간 위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 사업자를 더 쉽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도 위헌 결정이 있었다. 이 부분 이따금 기출되죠. 동종미디어 일률적 겸용 금지, 신문 두 개 왜 못해? 위헌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 외 이종 미디어는 금지해도 되지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다 모두 법률이 개정됐어요. 차분히 보면서 이제 제가 뭐 설명을 이미 했던 부분들이지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 여기 이거 자꾸 나오는데 자꾸 틀리시네. 정당의 후원의 금지,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이런 것도 자꾸 틀린다라는 걸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본인이 지문 나왔을 때 그것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는 일단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것을 헷갈리면 안 되는 판례들이고 너무 많이 출제되고 중요한 판례들인데 자기가 결론 헷갈리는 것들은 반드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 지금 소리 꺼졌나요? 소리가 꺼졌나요? 소리 안 들리세요? 들려요? 들리면 오 해주세요. 오? 오케이. 효니님이 지금 안 들리신다고 했는데 효니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지금 들리신다고 하거든요. 이어서 해봅시다. 할 게 많으니까. 아, 네. 들리신다고 하네요. 인터넷 신문사의 등록 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이나 고용하라고 그 요건 중에 이 5명 이상 고용을 요건으로 한 점이 위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판례가 사실 상당히 중요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출제됐는데 이거 제한되는 기본권도 일단 나옵니다. 인터넷 신문사를 5명 이상 고용하도록 한 것이 뭐다? 첫 번째 문단 보면 이 부분도 기출이 됐죠.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정보 획득부터 뉴스와 의견 전파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관련되는 모든 everything 넓은 범위다. 따라서 5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조항은 인터넷 신문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기출이 됐었냐면 인터넷 신문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가 없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기출이 됐어요. 아닙니다. 이것이 인터넷 신문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 제한이 맞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끝에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이거 여기에 뭐가 쟁점이 있었냐면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으로 검토하면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직업 수행의 자유보다는 뭐가 주된 기본권으로 제한되냐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주된 기본권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 번만 확인해 드릴게요. 2015 엄마 1206. 그래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제한되는 기본권 한번 검토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판례여도 다른 쟁점을 출제해버리면 어려운 지문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제가 이제 봤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갑니다. 이 판례는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고 포괄 임금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었고
사전 허가 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죠. 이게 무슨 허가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가제 아니다. 사전 허가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제가 손가락에 명확성 원칙,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반되지 않고 사전 허가제 위반도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제한되는 기본권. 제가 그 부분 긁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것은 우리 책에 있는 것이고 이 부분 이제 보면 돼요.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구인들은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직업수행의 자유보다는 잠깐만요. 직업수행의 자유보다는 뭐다? 언론의 자유가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된다고 보이므로 언론의 자유 제한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건 사실은 둘 다 제한된다는 취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가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되므로 언론의 자유 제한 여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서 언론의 자유로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나와요. 언론의 자유보다는 직업 수행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제한되므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로 바꿔냅니다. 그러면 틀린 지형입니다. 이건 뭐다? 언론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제한된다. 아까 윗부분 인터넷 신문 발행을 제한하므로 언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직업 수행의 자유보다 언론의 자유가 보다 직접적 제한되므로 언론의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부분을 그 옆에다가 간단하게 메모하시면 되고 두 개를 바꿔내면 틀린 지문. 요거를 제가 기출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의 자유 검토해야 되지. 야, 무슨 인터넷 신문사 편집인 5명 요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제한으로 검토해야 되지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급할래 보시고 고팔레도 여러분들 발표해놓고 꼭꼭 눈여겨보세요. 나머지 그 제도 자체, 등록 조항하도록 하는 제도 자체는 명확성 원칙, 포괄이임 금지 원칙, 사전 허가 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5명 고용해라. 이것이 과잉 금지 원칙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라는 것이죠. 밑에 미성년자는 신문 발행인 편집의 결격자를 규정한 거. 이건 이해할 수 있죠. 침해하지 않는다. 펀. 밑에 취재의 자유, 언론기관 내부의 자유 넘어가고 21년 판결 와서 보세요. 방송의 자유 내용. 잠시만요. 비가 많이 오네요. 문 닫고 좀 올게요. 자. 방송의 자유 관련해서 방송 편성의 간섭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죠. 간섭을 금지한다. 이 규정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고 또 이 시청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합헌.
이 판례에 그 손가락 부분에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22년 법원 구급, 23년 경찰 간부 시험, 23년 국회 8급, 최근에 이 판례가 출제가 여러 번 됐습니다. 방송 편성에 관하여 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 비교 판례. 중개 유선 방송 사업자는 중개 업무만 해라. 종합 유선 방송사처럼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거 필요하죠. 방송의 자유, 우리 직업 수행의 자유에서 판례 봤었습니다.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기출됐죠, 이것도. 일단 표현의 자유, 매체는 넘어가고, 언론 출판의 자유 제한은 특별히 21조 2항에서 사전 허가제, 검열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검토하죠.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앞서 검토하고, 이거 문장 보면 언론 출판의 자유를 허가나 검열을 통하여 제한하는 것은 뭘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로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허가나 검열일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률로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이미 여러 번 기출된 문장입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허가나 검열을 통하여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금지하는 검열이라는 것은 그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한다. 그리고 그 요건은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을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두 번째,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가 있고, 세 번째,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네 번째, 강제수단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두 번째 문단, 헌법상 사전 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 적용된다. 따라서 상업 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되므로 당연히 21조 2항 사전 검열 금지 대상이 된다. 아까 봤죠? 밑에 기출오엑스 한번 볼까요? 헌법 21조 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 검열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공개한 뒤에 국가기관, 그것도 사후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사전 검열만을 의미하고 사후 간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당연하죠. 여러분 어떤 의사표현을 했는데 잘못했어. 그러면 형사처벌도 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사전적인 검열을 통해서 아예 발표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21조 2항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검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있는데 위헌, 합헌을 구분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합헌인 거, 정기 간행물을 만들었어? 그러면 두 분은 국가에 내라 라고 하는 것이지 이건 금지하는 거 내기만 하면 되죠. 합헌이다. 영화의 사전심의제, 이거 대표적인 법률이었죠. 심의 받고 심의 안 받은 것은 상영 금지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1조 1항이 아니고 21조 2항이죠. 이거는 헌법 판례가 못해낸 겁니다. 21조 2항이 금지한 사전검열 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또 음반도 사전심의하고 비디오물 사전심의제들 역시 모두 위헌입니다.
그런데 괄호 1번 한번 내용 보면 영화 사전심의제 내용 중에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언론 출판의 자유도 보장되지만 또 학문 예술의 자유의 보장도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하면 두 가지 기본권 제한된다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19년 법원 9급에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이 언론 출판의 자유 보장받고 학문 예술의 자유에 보장받는다. 이 문장이 기출입니다. 기억하시고. 영화를 등급 심사해서 성인이 볼 수 있는 것, 청소년이 볼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죠? 괜찮죠? 등급 심사. 청소년 등의 상영이 부적절한 경우 제한하는 등급 심사는 사전검열 아니다. 또 비디오물을 등급 분류. 사전심의제와 등급 심사, 등급 분류는 결론이 달라졌죠. 등급 분류는 합헌이다. 그런데 등급 분류를 해서 보류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등급을 받고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 금지하고 과태료, 형벌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 등급 분류는 오케이지만 분류에서 보류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다. 비디오물 등급 분류 보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인사소송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니라 법원이 이거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네. 그러면 방영 금지 혹은 출판 금지, 가처분 내릴 수 있고 이것은 사법부가 심리 결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정청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 아니다. 합헌. 주체에 관련된 거죠. 외국 비디오물 수입 추천 안 받으면 수입을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사표현 전에 행정기관에 좌우되고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수입을 못하고 형사처벌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 비디오물 수입 추천제도 저희 선배의 꿈이었던 제도가 위헌 결정됐습니다. 사전검열 해당합니다. 또 음반도 국내 제작을 추천을 안 받으면 음반을 발표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 음반의 발표를 금지해 버렸다는 점에서 이 말이 추천 제도이지 추천을 안 받으면 발표 금지, 형사처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전 검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들 줄줄이 나오죠. 텔레비전 방송 광고, 의료 광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행하는 의료기기 광고 이것들 모두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자율기구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텔레비전 방송 광고의 경우에는 방송위원회가 숨어 있고 그래서 행정기관의 사전 검열이다라고 봤고 의료 광고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협회 뒤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숨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모두 위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예외가 없잖아요. 다. 위에 다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업 광고 뒤에 행정청이 숨어 있었다. 다 위헌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판례. 여론조사 실시행에 대한 신고 의무, 그쵸? 특히 이게 큰 조중동 같은 혹은 방송사, 큰 방송사는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 신문사, 중소규모의 소규모의 인터넷 신문사만 여론조사 한다면 공정성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보도나 공포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평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신문사 중에 너무 영세하고 그쵸? 돈 받고 조작해줄 그런 인터넷 신문사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
언론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로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다음 허가제 금지. 앞에는 지금 사전 검열 금지였고 허가제도 금지하고 있는데 허가제에 해당하는 것은 쟁점이 대부분 우리가 언론사에 대해서 일정하게 등록제, 허가제 하도록 하고 있죠. 그 제도 자체는 다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부 인터넷 신문사 5인 이상 고용 조항이 이 허가제 위반된다고 했어요. 허가제 위반 아니라고 했죠. 그것도 포인트 중요합니다. 그 판례는 사실 너무 다 중요해요. 쟁점이. 그래서 그거는 다들 기억하시면 좋겠고 꼭 별표해놓고 보시고 이 정기 간행물 등록제를 도입한 것도 정기 간행물을 만들려면 잡지 만들려면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정 요건, 특히 해당 시설을 자기 소유여야 한다. 손가락 먼저 보면 라고 하는 점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했습니다. 정기간행물법이 등록대를 취하고 있는 자체는 합헌이나 해당 시설을 자기 소유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12조 1항, 21조 3항, 37조 2항이 위반된다. 요거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판례에. 잠시만요. 90항가 이상. 그런데 이 판례 제가 지금 뭘 본 거냐면 이 정기간행물법 등록 제도 자체도 합헌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요건을 해당 시설을 자기 소유여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거 이게 결론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는 위반된다고 봤지만 뭐는 아니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허가제로 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허가제도 당연히 아니에요. 쟁점이 안 됐지만 허가제 사전 검열 허가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당 시설을 자기 소유여야 하도록 하는 거, 이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어 위헌이다. 아까 5명 이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똑같고 둘 다 허가제, 사전 검열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허가제 아니다. 그 부분을 제가 방금 한번 체크한 거예요. 손가락에도 보면 12조 1항 뭐 신체의 자유, 형사처벌 규정이니까 신체의 자유, 21조 3항이죠. 3항에 위반된다는 것은 그 언론기관시설 법정주의 조항입니다.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된다고 본 것이지 허가제로 본 것은 아니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5개 광고물을 하려고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다가 간판 세우려면 허가 받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 21조 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 유선 방송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허가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용 규제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21조 2항에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요 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제는 다 아니라고 봤네요. 그러면 언론 출판의 자유에 있어서도 허가제 위반은 없습니다. 뭐만 위반된 거죠? 각종 상업 광고에 있어서 뒤에 행정청이 숨어 있는 것이 사전 검열이다라고 봤고 영화의 등급 분류 보류, 사전 심의하도록 했던 게 사전 검열이라는 것은 있지만 허가제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본 것들은 있지만 허가제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뒤에 보면 집회의 자유 허가제 금지 위반도 하나도 없다고 했죠. 결국 허가제 위반 사안은 없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위헌 난 것은 사전 검열 부분이고 사전 허가제 금지 위반은 없었고 집회의 자유 허가제 위반도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표현의 자유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고 사전 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 법원이 내릴 수 있다. 출판물에 대한 발행, 판매 등 금지 이런 것들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을 위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한테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원이 사전 금지, 가처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판결 표현들 이해하시면 되고 사후 제한, 언론의 자유도 법률부엔 제한한다. 이제 21조 2항의 허가제, 검열제 위반인가를 검토했다면 그 다음에는 37조 2항에 따라 과잉금지 원칙 심사를 그 다음으로 합니다. 이때 심사할 때 있어서 표현 내용과 방법의 규제가 제한 정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죠.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공익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엄격하게 해라. 엄격한 심사 기준. 그런데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 그렇죠? 기출됐죠, 이 표현들. 표현 내용, 표현 방법. 직업 선택의 자유 또 수행의 자유는 폭넓은 제한 가능. 그러나 직업을 선택 자체,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선택 여부를 규제하는 것은 엄격한 유권에 허용된다. 똑같은 구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현이 바뀌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표현 내용, 표현 방법을 자리를 바꿔서 내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문장 밑줄 그은 거 부분도 기출이 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 사안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타인의 광고를 금지한 거 아까 이것은 표현 내용이 아니고 표현 방법 제한이다. 여러분들 이거 기출된 거 기억나십니까? 교통수단을 이용한 타인 광고를 금지한 5개 광고물법은 표현 내용 아닌 방법 제한이고 공익이 크고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기출 부분. 상업 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이지만 다만 과잉 금지 원칙 위반 여부 심사함에 있어서 침해 최소성 원칙이 어떻게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인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하자. 이 표현. 손가락 보면 의료 광고 금지 의료 광고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아까 위헌이었죠. 표현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 광고 금지는 금지시켜야 되겠죠. 표현의 자유, 직업의 수행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아까와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건 하면 안 되겠죠? 밑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표현의 자유에서는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 고무죄는 사실은 용어가 다의적이고 적용 범위 광범위하다. 그런데 한정 합헌 결정했죠. 보면 가운데 부분 그 가운데서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배제할 것이고 실질적 해악,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축소 제한한다면 헌법에 합치되는 합헌적 해석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정 합헌 해석을 했고 같은 취지로 손가락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시위, 금지 규정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석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정합헌. 이 부분은 집시법에 나오니까 여기서는 보지 말고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그렇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집시법에서. 표현의 자유, 명확성 원칙. 가운데 부분, 첫 번째 줄,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서 명확성 원칙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은 여러분들 두 군데서 나오죠. 죄형 법정주의에서 나오고 두 번째, 표현의 자유에서도 명확성 원칙이 나옵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헌법에 요구된다. 이런 거 기출됐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명확성 위반되는 판례 중에 하나죠. 공공의 안녕 질서,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불온통신을 금지하는 거 명확성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봤죠. 공공의 안녕 질서,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불온통신 이 개념 명확성 원칙 위반하여 이것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라는 것입니다. 배도 고프시고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표현의 자유 좀 판례 보고 맞춰야 되겠죠? 원칙에 관한 판례 저속과 음란의 개념 저속은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고 음란은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봤죠? 이 판례 그다음 미네르바 사건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별표. 이미 우리 시험에 기출됐죠? 공익을 해야 할 목적 이 부분도 명확성 원칙 위반되고 허위의 통신을 처벌하는 이 허위의 통신 이거 두 개 방금 그 부분 다운표 치세요. 공익을 해야 할 목적 허위의 통신 이게 모두 명확성 원칙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23년 경찰 1차 시험 기출됐다. 9번에 1번 지문이죠. 그 다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전한 통신윤리 조금 불분명한 개념이긴 하지만 합헌으로 봤습니다.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시정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손가락 보면 이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요구는 헌법소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봤죠.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헌법소원은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출이 이렇게 나왔다 그랬죠.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으로 출제했죠. 그래서 뒷부분은 기억하지 마시고 헌법소원 또는 항고소송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법관, 품위손상, 위신실추 이런 개념들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죠. 모욕죄, 모욕 합헌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밑에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공무원들은 여러분들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개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공무 외의 일이고 집단 행위인지 알 수 있다. 즉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 혜택을 가져오거나 신뢰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이거 15년 국가 7급 시험에 이미 기출됐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명확하고 합헌이다. 국가모독죄는 위헌이라고 했죠. 대한민국 또는 헌법상 국가기관을 모욕,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위신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금지하는 국가모독죄는 명확성 원칙 위반하여 위헌. 국가의 안전, 이익, 위신, 보전 또 기타 방법 이런 의미가 불명확하다,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라고 했고 여기다 비교 판례 적어놔야 되죠.
국기 모독죄. 국기 모독죄는 합헌입니다. 금방에 그렸어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오욕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105조. 국가 모독죄가 아니라 국기 모독죄는 명확성 위반되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으로 봤습니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다. 그렇죠? 아닌데 이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했다.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맞고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넘어가겠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관련해서 21조 4항이 아까 타인의 명예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제한 요건을 명시한 것이지 보호 영역의 한계 설정이 절대 아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 시험에서도 기출이 됐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침해 부재는 아까 우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서 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와서 볼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났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그중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 또 사생활에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는 좀 명예훼손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부 위헌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법정 의견이 아니죠. 이렇게 나온다. 마지막에 진실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나오면 무슨 지문? 틀린 지문입니다. 요게 헌법 기출이 됐죠. 요거 틀렸어요. 뭐다? 그냥 사생활 비밀에 관한 것인지 아닌지 묻지 않고 합헌입니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합헌, 전체 그냥 합헌이에요. 이렇게 뭐 내용을 구분한 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부분이 기출됐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 내용을 묻지 않고 전체 합헌 났다.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조문 사망자의 인격권을 보호한다. 사망한 사람. 이 경우 30년까지만 보장한다 그랬어요. 사망한 후 30년.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는 진실하지 아니한 거에 하는 것이고 기간 제한이 있죠. 안 날로 3개월, 있은 날로 6개월 기간 제한이 있다. 반론 보도는 진실 여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추후 보도 청구도 안 날로 3개월 있네요. 한번 체크해보고 무죄 판결 등이 됐다고 하면 그 사실을 안 날로 3개월 정정 보도 청구 등의 소회는 안 날로 3개월, 있은 날로 6개월 내에 제기해야 되고 26조 6항에 보면 민사소송법의 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하고 정정보도는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가처분 절차에 따라 재판한다. 재판 절차가 다르다. 정정보도 청구가 더 엄격하죠. 엄격한 소송 절차에 따라 해라. 그리고 안 날로 3개월, 있은 날로 6개월이라는 제소기간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알 권리는 넘어가겠습니다. 알 권리는 우리 국회의사 공개 원칙을 규정한 헌법 50조 1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그동안의 국회법은 문제가 없었는데 최신은 뭐였죠?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권리 침해다. 이 판례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되죠? 출제 유력한 최신 판례라고 제가 별표 2개 쳐놨는데 이미 출제가 됐죠. 기출해서 출제가 됐습니다.